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말 한참 바쁩니다. 전화도 많고 미팅도 많고 많이 바쁩니다. 그 연방국세청 IRS에서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발생한 것들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연방국세청에서 이제 그 인컴택스 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치게 되면 그에 이제 발생됐던 이제 납세자들의 그 잦은 실수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연방국세청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실수로 꼽은 것이 너무 이른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너무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제3의 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받아서 보고해야 될 서류들을 좀 놓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리고 계산을 이제 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잦은 실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물론 늦게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늦게 신고하면 잘못하면은 페널티나 벌금이나 이자를 부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도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부정확한 소셜 번호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소셜 번호를 본인들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인컴 텍스 리턴에 기입을 할 때는 본인의 소셜 번호 숫자 중에 하나나 두 개를 잘못 적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티스를 받게 되는데요. 소셜 번호를 잘못 적는 것도 안 되고 누락하는 것도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노티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이름의 철자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소득세 신고서에 기입하는 본인의 이름은 소셜 카드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부터도 비롯해서 우린 보통 퍼스트 네임하고 미들 네임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셜 카드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어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풀 네임이 퍼스트, 미들 네임이 다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매칭을 하죠. 그런데 특히 우리 한인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형제는 다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 똑같은데.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또 시리즌십을 받으려면 시리즌이 되시면서 영어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소셜 카드는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 본인이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영어 이름을 쓰고 소셜 카드에는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컴퓨터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셜 카드에 있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철자까지도 명확하게 해야 이런 실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네 번째 지적한 것은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정보의 부정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W2를 몇 군데서 일하셨던 분이 W2를 미싱한다든지 또는 1099을 미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어디 작은 투자를 한 파트너십부터 받아야 될 K1 같은 거를 종종 누락하는 경우도 보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국세청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계산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매뉴얼로 하시는 분들, 손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텍스 프리퍼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실수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회계사나 어떤 전문가한테 그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낙제자들이 대략적인 자기의 소득과 공제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숫자하고 대략 좀 비교해서 만약에 큰 차이가 났다면 뭐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지적한 것은 다섯 번째 지적한 것은 파일링 스테러스의 실수입니다. 파일링 스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싱글이냐 또는 married jointly filing 하는 거냐, married separate를 하는 거냐 이런 것을 이제 그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표기한다든지 또는 두 개 이상 표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제 다섯 번째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이제 계산의 실수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실수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계산이 단순하게 가감승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이런 계산 같은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또 실수를 지적한 것이 부정확한 텍스 크레딧과 공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 텍스 크레딧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퀄리피케이션과 그 리밋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혹시 그 잘못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나면 벌금하고 이자가 또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그 지적한 것은 부정확한 은행 정보 제공인데요. 국세청에서 그 환불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파일로 신청하고 디렉티파짓을 하게 되면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그 라우팅 넘버라든지 어카운트 넘버를 잘못 넣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불금을 내 계좌에 입금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환불금을 그렇게 은행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분들은 본인의 텍스 리턴에 라우팅 넘버하고 어카운트 넘버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홉 번째 지적한 것은 이 소득세 신고에 서명을 안 하고 보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은 본인 서명보다 회계사 서명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소득세 신고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부부 공동된 배우자의 서명입니다. 즉 납세자의 서명이 가장 중요하고, 회계사의 서명의 의미는 그 준비해 준 사람이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해줬다라는 의미의 서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드 프리펠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받지 않고 프리펠 해줬다면 거기다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서명인데, 그 납세자의 서명을 빼놓게 되면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서명을 하라는 그런 노티스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지게 되는데 역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 9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또 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9가지로 끝나나요? 네,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지적한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사본을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사본을 요즘은 하드카피를 잘 보관해두지 않습니다. 이제 번거로우니까.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하드카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그냥 과거에 소득세 신고를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PDF로 본인이 뭐 직접 파일을 하든 아니면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든 부탁을 해서 PDF 파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 것이, 그것이 훗날 융자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제출할 때 PDF 파일로 있으면은 아주 제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관도 쉽고, 그래서 PDF로 보관해 둘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수표를 할 때 실수가 종종 발생되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을 하나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숫자 자체를 36인데 63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는 경우를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투더 오더입니다. 네. 이거 보통 연방국세청을 뭐라고 하죠? IRS. 보통 우리가 네. IRS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IRS라고 해서 그 수표를 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벌써 그 오래전부터 이 IRS라고 쓰지 말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트레저리라고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IRS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IRS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IRS라는 DBA를 만들어가지고 수표를 자기 구제에다 입금시키는 그런 사기 행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트레저리라고 쓰고 또는 혹시 IRS라고 꼭 써야 된다고 한다면 IRS라고 쓰지 말고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full name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표는 가능하면 본인의 주소와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혹시 뭐 국세청에서 베리파이 한다든지 뭘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메모 칸에다가 꼭 그 텍스 폼, 예를 들어서 개인 세금보 같으면 1040, 그리고 2021년 2021 이런 것을 꼭 기입하시고 소셜 번호도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아들 그 개인 그 신분 도용 문제 때문에 수표에 소셜 번호까지 기입해서 혹시 본인의 그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할 경우에는 뭐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텍스이어하고 텍스폼 그다음에 본인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그 금액이 크거나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염려되실 경우에는 일반 우표보다는 서리파이드나 그래서 페덱스를 이용해서 세금 신고할 것을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불일 경우에는 이파일하고 들기파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이파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정보를 꼭 2번 이상 확인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우표를 붙이시면서 가끔가다 우표를 작게 붙여서 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대실 놓치게 돼가지고 오히려 벌금 물게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정확한 무게를 모르실 경우에는 우표를 좀 넉넉하게 붙여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실수들이 있냐면은 IRS 주소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국세청, 연방국세청 IRS가 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하는 주소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분이 보내야 될 곳으로 보내질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면 그 국세청에서 캘리포니아 부서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환불도 늦어질 수 있고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 뭐 제때 보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소를 잘못 보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실수하는 건 꼭 첨부해야 될 서류를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실수들을 다 통틀어서 줄이고 피하고 그다음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파일입니다. 이파일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이런 베이직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미리 걸러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달도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그 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은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 한 분이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카드에는 한국 이름이고 나머지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그 소셜 연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바꾼다 그러면 더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분은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이름을 소셜 시큐리티 카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법적 이름으로 소셜 카드를 바꿔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다른 정보로 매칭이 돼서 그런 경우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것은 이제 국세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하시길 원하신다면 네, 본인의 네. 법적 이름과 소셜카드 이름을 매치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겠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전문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납세자들이 참고해야 할 전문가들의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회계사나 또는 이제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컴퓨터라는 것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실수한다 그러면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고 또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를 분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텍스 시즌에는 모든 회계사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렇다 보면 자료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는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이 서류 한 장이 다른 서류와 이렇게 낑겨서 들어가면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서류를 미싱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실수할 수가 있고 또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 주소든지 소셜 번호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실수해서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또 고객으로부터 자료는 받아놓고 아예 소득세 신고할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병찬이가 소득세 신고를 의뢰를 이렇게 해놨는데 한 3주가 가도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해봤더니 담당했던 회계사나 또는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시는 분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또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